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 속 제로웨이스트와 재활용을 살펴볼 거예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광주 지역 제로웨이스트 실천 장소 7곳을 살펴본 다음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마스코트 용이와 함께 한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쓰레기인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포장, 배달음식 주문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86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다 처리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간은 한정적인데 쓰레기의 양은 급격하게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2018년부터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활용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팔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재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재활용 시장 역시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는 분리배출인데요.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이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일반 쓰레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이 또한 환경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지금 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자 제로 웨이스트가 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로 웨이스트란 무엇일까요? 제로 웨이스트는 제로와 웨이스트의 합성어로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사회적 운동이에요.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날 속에서 환경을 위해 생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적게 배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늘면서 우리 지역인 광주에서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장소가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내 제로 웨이스트 실천 장소 7곳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동구에는 카페 크리킨디와 얼스커피가 있고요. 광산구에는 카페 이공과 자원 순환가게 두 곳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여행자 라운지 샵이 있고 서구에는 레프론 기계, 북구에는 제로웨이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용이와 함께 구경하러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갈 곳은 동구에 있는 카페 크리킨디입니다. 이곳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라미입니다.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보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크리킨디는 작은 벌새 이름이에요. 숲에 불이 나자 동물들이 앞다투어 도망가는데 크리킨디만은 왔다 갔다 부리에 물방울을 담아서 산불에 떨어뜨렸어요. 이 광경을 본 동물들이 비웃자 크리킨디는 말합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이렇게 크리킨디처럼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자 지어진 이름입니다. 크리킨디 카페에는 일회용 컵과 빨대가 없습니다. 음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려면 텀블러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텀블러 장도 있어서 자신의 텀블러를 두고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해 놓았는데요. 또 버려지는 커피가루를 재활용해서 커피 스크럽젤, 커피 비누 제작 등 일상에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또 나오는 쓰레기 중에 하나는 종이팩인데요.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 배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과 함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산구로 떠나볼게요. 광산구에는 가장 대표적인 제로웨이스트 카페인 카페20이 있어요. 이곳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간략하면서도 알차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광산구에 있는 자원순환가게예요. 자원순환가게는 광주에 총 3곳이 있는데요. 그중 고정형으로 매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는 우산동 자원순환가게로 한번 떠나볼게요.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순환가게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에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을 한 후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받고 나면 직접 가져온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무게에 따라 유가 혹은 인센티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에 배출하지 않고 PP, PE, PS와 같이 플라스틱의 각 재질별로 나누어서 배출합니다. 유리 역시 색을 기준으로 분리배출합니다. 캔, 종이류, 기타 등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다 수집되기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통해 이 자원순환가게에 배출하고 나서 포인트까지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번에는 남구로 가볼게요. 남구에는 광주 여행을 온 여행자분들이 기념품을 구매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자 라운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제로 웨이스트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서구로 가볼게요. 서구에는 상무시민공원에 설치된 네프론 기계가 있는데요. 네프론은 자판기 형태의 순환 자원 회수 로봇으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쓰레기를 분류해 압착 수거하고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기계에 캔, 페트병을 버리면 버린 만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00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답니다. 기계에 캔, 페트병을 투입하실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투입해 주셔야 하고 캔, 페트병 이외의 쓰레기는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는 거부될 수 있어요. 별도로 회원가입 없이 핸드폰 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광주 이곳저곳에 점차 생기고 있으니 이 네프론 기계 많이 이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북구를 포함한 여러 곳에 제로웨이스트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공방들이 있는데요. 몇 곳 소개해드리자면 이든 아토 공방과 손끝 사랑 공방, 메이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주로 제로웨이스트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친환경 고체 비누 만들기, 고체 치약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제로웨이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공방 클래스에 신청하셔서 체험해 보시고 또 만드신 것들을 일상 속에서 사용하시면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광주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실천 장소 7곳을 살펴보았는데요. 광주 안에 이렇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로웨이스트는 당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 여러분들도 앞서 소개해드린 장소에 방문해서 저희와 함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주세요. 이제는 파트 2로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노력을 생각해보고 일상 속에서 헷갈리는 재활용도 살펴봅시다. 저희는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구글 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했습니다. 약 50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활용 처리 방법에 대한 관심은 88%이고 평소 재활용 실천력에 대한 생각도 70%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분류법에 대한 질문의 응답률이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재활용 처리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실천력이 높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리배출법과 특히 궁금해하셨던 처리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우기, 헹구기, 제거하기, 분리배출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종이, 플라스틱, 유리, 캔, 스티로폼의 기본적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재활용에는 종이팩과 종이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둘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꼭 다르게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종이팩은 깨끗하게 헹군 후 펼쳐서 말린 후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빨대, 비닐 등의 다른 재질은 제거 후에 배출하셔야겠지요. 종이류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른 재질은 제거 후에 분리 배출해 주시고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종이나 영수증, 은박지, 부직포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다음은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은 용기류, 비닐류, 페트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기류의 샴푸통 등의 펌핑식 용기는 부속품을 별도 배출하고 본체만 씻어서 분리 배출해주세요. 그 외에 헹궈도 내용물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나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치약 용기, 칫솔, 문구류, 완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비닐류도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헹군 후에 잘 펼쳐서 분리 배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작은 비닐들도 흩날리지 않게 투명 비닐에 모아서 분리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트병 중 투명 페트병은 요색 페트병과 분리하여 전용 배출함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유리에는 내열 유리, 깨진 유리, 빈병으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내열 유리는 전자레인지용, 가스레인지용, 도자기 그릇 등을 지칭합니다. 내열 유리는 일반 유리와 혼합되면 재활용 처리 시에 불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타지 않은 특수 마대를 구입하여 분리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잘 싸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깨진 유리가 많다면 특수 폐기물 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빈병은 헹군 후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전구, 유독물병 등 유리병류로 취급하지 않는 것도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소주, 맥주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으로 반납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재사용 표시가 있는 유리병을 잘 확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읍시다. 다음은 캔과 스티로폼의 분리배출법을 알아볼게요. 캔류에는 철, 알루미늄 캔과 기타 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음료와 식료품 캔은 이물질과 다른 재질을 제거하여 발로 압착한 후에 배출해주세요. 그리고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배출해주세요. 다음으로 스티로폼은 상자와 완충제, 컵라면 용기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상자와 완충제는 테이프와 이물질 등을 깔끔하게 제거 후에 배출해주세요.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컵라면 용기는 라면을 먹은 후에 빨간 국물이 착색되는데요. 이때 용기를 씻은 후에 햇빛에 말리면 착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색되지 않은 깨끗한 용기를 분리 배출해주세요. 그럼 이제 설문조사에서 많이 질문해주신 것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질문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은 플라스틱 배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볼펜 뚜껑처럼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플라스틱은 기계에 끼이거나 선별 과정에서 제대로 골라지지 않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을 따로 수거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음료를 먹고 병뚜껑과 병목걸이는 따로 배출해야 하냐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페트병 뚜껑은 페트병에 닫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선별이 힘들어 재활용이 안 되지만 닫아서 배출하면 선별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어 둘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딱지로 접은 과자 봉지는 왜 재활용이 안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비닐을 분류하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얇고 가벼운 것만 빨아들이기 때문에 딱지로 묶인 비닐은 무거워서 기계가 빨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쓰레기로 버려져 소각됩니다. 따라서 과자 봉지의 부피를 줄인다고 딱지로 접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투명과 유색 페트병을 왜 분리 배출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 품목 혼합 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간 2.2만 톤의 펫페트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급 의류나 가방, 화장품병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재생원료로 쓰이기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해주면 국내 고품질 재활용 연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아이스팩 배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일반 아이스팩은 젤 형태 물질이 포함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물 아이스팩은 뜯어서 내용물을 비우고 겉 비닐을 깨끗하게 배출하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코팅된 종이의 재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됩니다. 물론 코팅된 종이가 코팅되지 않는 종이보다 재활용 공정 과정이 까다롭고 재활용되는 비율이 적지만 그래도 소중한 재활용 자원이니 깨끗하게 씻어서 종이류에 잘 배출해주세요. 다음으로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제거하기 어렵고 여러 재질이 섞여 제작되기 때문에 재활용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에서 재질을 개선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화장품 용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내 제로 웨이스트 장소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실천이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